2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배럴당 $2 인하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이제 미래 수요가 부진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수요를 좀 촉진해야 된다라는 그런 배경이 있었고, 또 하나 이제 중국이 그 중심에서 수요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빠르게 가격을 인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 주말만 하더라도 뭐 트위스트나 파이프 샌들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유가가 상승할 거기 때문에, 하반기에 상승할 거기 때문에 그쪽 시장이 괜찮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 월요일날 갑작스럽게 이렇게 조치가 내려지면서 그동안 있었던 어떤 중동 지역의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한 리스크,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글로벌 경제 수요, 수급에 대한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모두 희석되면서 유가가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실질적인 어떤 그 현실 세계하고 그리고 기관들의 전망의 갭이 굉장히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가 관련한 상품들, 특히 레버리지 큰 상품들은 좀 주의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업종별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성장으로 크록스 주가가 20% 가까이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소비 관련주들의 주가 요즘 상승세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들에 대한 기대감 요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지금 업종별로 봤을 때 에너지 업종이 1.5% 정도 하락한 것 빼고 전 업종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보기술하고 통신 서비스, 그리고 이미 소비재 쪽에서 굉장히 큰 기대치를 모으고 있는데, CES가 개막함에 따라서 어떤 기술주들의 혁신적인 기술, 신제품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미 소비재 업종이 빠르게 상승을 했는데 4분기 소비 관련해가지고 기대치들이 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룰루레몬이라든가 아니면 아베크롬비라든가 아메리칸 이글 같은 이런 그 의류 관련된 그런 주식들이 4분기 실적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시장에 좀 두각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특히나 크록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20%나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배경에 뭐가 있냐면은, 사실 크록스가 재무구조가 이제 나쁘지는 않아요. 손익계산서로 보면 매출이나 수익이 굉장히 좋게 나오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다만 재무제표상에서 봤을 때 이제 대차대조표에 있는 부채가 지금 한 3분기 기준으로 $18억 정도 되는데, 이자 지출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좀 크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4분기에 $2억 7,700만 달러의 순부채를 상환을 했기 때문에 어떤 부채 부담이 많이 줄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4분기 매출도 사실 마이너스 4% 정도 하락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1% 정도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2,500만 달러 정도 주식을 또 매수했다, 이 자사주 매수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에서 크록스에 대한 기대치를 좀 더 높게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았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새로운 칩 출시로 AI PC 시장을 확대한다라는 헤드라인인데요. 간밤 이 소식에 정말 반도체주들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CES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 먼저 이제 나왔죠, 얘기가. 그러면서, 핵심적인 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이제 엔비디아가 $500를 뚫고 올라가지 못하던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AMD나 인텔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중국 무역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였는데, 이 두 가지를 모두 해소를 시켰습니다. 왜냐면은 제품 자체를 갖다가 지금 보면 $599까지 굉장히 다운시키는 그런 신제품을 출시를 했고, 그러면서 인텔이나 AMD가 주장했던 어떤 AI PC 시장에 대한 진출 이런 것들을 더 확대시키면서, 지난번에 보면 인텔도 3% 올랐고 AMD도 5%대 올랐거든요. 시장을 전반적으로 확대시키면서 인공지능 시장에 어떤 더 큰 캐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발전했기 때문에 공동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하나는 이 제품들은 저가 제품이고 이제 미국이 규제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벗어나는 제품으로 알려지면서 중국 리스크도 모두 해소하는 그런 이벤트가 됐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플 비전 프로 헤드셋이 2월 2일에 미국에서 판매를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좀 궁금한데요.
네, 지금 바짝 긴장하는 쪽이 이제 메타 같은 경우가 되는데, 근데 지난밤에는 업종들이 신제품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러니까 서로 경쟁 구도보다는 시장 확대 쪽으로 많이 해석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지금 신제품이 3,499달러에 지금 나오게 되는데, 현실과 가상 세계를 믹스해 놓은 그런 제품이다. 그러면서 이제 CEO가 나와가지고 이제 하는 얘기는 시장에서 아마 획기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될 거고, 공간 컴퓨팅의 시작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팀쿡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헤드셋의 어떤 시장의 성장,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비전 프로가 눈이나 손, 음성으로 동시에 이제 제어가 되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제품들이 앞으로 인공지능 시장을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 웹부시 같은 경우에는 1조 6천억 달러 정도의 시장 가치가 있다. 또 이렇게 굉장히 크게 평가를 해놓으면서 JP모건 측에서는 애플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 그리고 225달러의 목표가를 유지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추가를 해드릴게요. 이번 주 시장은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CES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주가가 이제 과매수 구간을 조금 회복한다 그래서 다시 하락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장의 투자자들의 어떤 상승에 대한 욕구라든가 기대치는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기술주들이 신제품 내놓으면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 다가올수록 이런 기대치들이 주가에 더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들 중심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산업 내에서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수세는 더 지속될 수 있어서, 이번 주에는 지난주 하락에 따른 매수 구간을 설정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시면은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클로징벨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